잠깐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통조림이 줄지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참치 통조림, 꽁치 통조림, 햄 통조림, 골뱅이 통조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반찬하기 귀찮을 때 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두 개씩 사다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편리한 통조림이 여러분의 수면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통조림을 피해야 하는지,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차용호 선생님, 올해 70살이십니다. 차 선생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 경우 35년간 중학교에서 스퀴즈 수학을 티오렘을 가르치셨고 사용해서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3바퀴 도셨고 술, 담배는 젊어서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 선생님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돌아오시면 7시 반쯤 됩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아침을 드십니다. 혼자 사시니까 복잡한 요리는 안 하십니다. 밥솥에서 밥을 퍼서 참치 통조림 하나를 땁니다. 거기에 참기름 조금, 깨소금 조금 뿌려서 비벼 드십니다. 간단하고 맛있고 든든합니다. 이게 퇴직 후 7년간 거의 매일 드신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녁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꽁치 통조림을 따서 밥에 얹어 드시거나 햄을 얇게 썰어 프라이팬에 구워 드셨습니다. 가끔은 스팸을 두껍게 잘라 김치와 함께 볶아 드시기도 했습니다. 차 선생님은 이게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선이 들어간 통조림이니까 단백질도 있을 거고 햄도 고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편리했습니다. 설거지거리도 적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차 선생님이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셨습니다.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볼도 평소보다 빵빵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얼굴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는데 발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달등이 부어 있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이 파여서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장 병원 가세요. 그거 신장 문제일 수 있어요. 병원에 가셨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믿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4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하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평소에 짜게 드시지 않습니까? 차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국물 요리도 잘 안 먹고 외식도 거의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떤 걸 드십니까? 차 선생님은 평소 드시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참치 비빔밥, 저녁에 꽁치 통조림이나 햄구이, 가끔 스팸 김치볶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그게 문제입니다. 통조림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통조림에는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젊을 때는 신장이 튼튼해서 다 걸러냈는데 나이가 드시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매일 통조림으로 나트륨을 쏟아부으니 신장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 순간 차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0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술, 담배 한 번 안 했는데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이 편리한 통조림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차용호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찬장에 통조림 서너 개쯤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 지금 통조림이 문제인가? 여러분, 통조림이 나쁘다는 말은 예전부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필터가 낡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콩팥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신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 불순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만 나옵니다. 우리 신장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중에서 몸에 필요 없는 것들, 특히 나트륨 같은 것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장도 나이를 먹습니다.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지듯이 우리 신장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40대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매년 약 1%씩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구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 약 1만 2천 명을 조사했는데 그중 약 35%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콩팥병인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식 가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찌개 국물까지 싹 비워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왜요? 신장이 튼튼했으니까요. 나트륨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신장이 밤새 열심히 일해서 다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에 불순물이 잔뜩 들어간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막히고 결국 정수기가 고장납니다.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조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나트륨입니다. 통조림 식품은 왜 나트륨이 많을까요? 오래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천연 방부제입니다.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조림 회사들은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잔뜩 넣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치 통조림 한 캔 150g짜리 기준입니다. 나트륨이 보통 500에서 800mg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참치 통조림 하나로 벌써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먹는 겁니다. 그것도 밥이랑 같이 드시지요. 거기에 김치를 곁들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김치 한 접시에 나트륨이 500mg 정도 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은 1000mg이 넘습니다. 한 끼에 하루 권장량을 다 드시는 겁니다. 나트륨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조림 캔 안쪽에는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에서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비스페놀 A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통조림 식품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중 비스페놀 A 농도가 약 2배 높았습니다. 이 비스페놀 A가 우리 몸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혈중 비스페놀 A 농도가 높은 사람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약 23% 높았습니다. 당뇨병 위험도 높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통조림 식품 대부분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원래 재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정을 거친 식품입니다. 거기에 소금, 설탕, 발색제, 유화제, 온갖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2024년에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10개국에서 약 10만 5천 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초가공 식품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약 20% 높았습니다. 20%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차용호 선생님이 왜 신장이 나빠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매일 드신 통조림 때문입니다.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 반드시 피해야 할 통조림 8가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통조림을 피해야 하는지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에 담근 참치 통조림입니다. 참치 통조림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통조림일 겁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참치 통조림을 집어서 뒤집어 보십시오. 원재료명에 참치, 대두유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대두유가 문제입니다. 대두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깨지면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 이것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나트륨도 한 캔에 700에서 8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햄 통조림입니다. 네모난 캔에 들어있는 햄 말입니다. 부대찌개 끓일 때 넣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햄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 있습니다. 햄이 예쁜 분홍색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아질산 나트륨이 위 속에서 육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약 18% 증가합니다. 나트륨도 한 캔에 1000mg이 넘습니다. 세 번째, 꽁치 통조림입니다.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됩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통풍이 옵니다. 통풍,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벌겋게 붓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픕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통풍 유병률이 2020년 대비 약 40%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콘비프 통조림입니다. 소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가공육입니다. 햄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고 나트륨이 한 캔에 1200에서 1500mg이나 됩니다. 포화지방도 많아서 동맥경화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과일 통조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과일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황도 복숭아, 파인애플, 칵테일 과일 통조림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지요? 그런데 과일 통조림에는 설탕 시럽이 들어 있습니다. 한 캔의 설탕이 각설탕 5개 분량이나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통조림 과일은 열 처리 과정에서 비타민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당분만 남은 겁니다. 여섯 번째, 국물 있는 생선 통조림입니다. 고등어 조림, 갈치조림, 통조림 같은 것들입니다. 이미 양념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지요. 그런데 그 국물이 얼마나 짠지 아십니까? 이런 통조림의 나트륨 함량은 한 캔에 1500mg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국물을 버려도 생선살에 양념이 이미 배어들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엔나 소시지 통조림입니다. 작고 통통한 소시지가 캔에 잔뜩 들어있는 그 제품 말입니다. 가공육이라 발암물질 문제가 있고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노인 그룹에서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여덟 번째, 스팸류 런천 미트입니다. 스팸, 리챔, 로스팜. 명절 선물 세트에 빠지지 않지요. 찬장에 몇 캔씩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팸 한 캔을 통째로 드시면 나트륨이 약 23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캔으로 초과합니다. 포화지방도 3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피해야 할 통조림 8가지입니다. 첫째, 기름에 담근 참치. 둘째, 햄. 셋째, 꽁치. 넷째, 콘비프. 다섯째, 과일 통조림. 여섯째, 국물 있는 생선조림. 일곱째, 비엔나 소시지. 여덟째, 스팸류 런천 미트. 찬장에 있으면 당장 치우시거나 적어도 드시는 횟수를 확 줄이십시오. 세 번째 장,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먹으라는 거야? 통조림 버리면 반찬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조림만큼 편리하면서도 건강에는 훨씬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에 담근 참치로 바꾸십시오. 참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에서 물참치를 고르십시오. 기름이 아니라 물에 담겨 있어서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참치를 고르십시오. 유리병은 비스페놀 A 걱정이 없습니다.
나트륨도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이 많습니다. 두 번째, 냉동 생선을 활용하십시오. 꽁치 통조림이나 고등어 통조림 대신 냉동 생선을 사십시오. 마트 냉동 코너에 가시면 손질이 다 되어 있는 생선이 많습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내장도 빼져 있고 토막도 내져 있습니다. 냉동 생선이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냉동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배에서 잡자마자 급속 냉동하면 세포가 거의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며칠 놓아둔 신선한 생선보다 더 신선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5분에서 20분 구우시면 됩니다. 통조림 따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 세 번째, 냉동동 야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냉동 브로콜리, 냉동 시금치, 냉동 혼합 야채. 손질이 다 되어 있어서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볶으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급속 냉동 채소는 비타민 손실이 최소화되어 신선 채소와 영양가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마트에서 며칠 진열되어 있던 신선 채소보다 영양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두부와 달걀을 기본 단백질원으로 삼으십시오. 햄이나 소시지 대신 두부를 드십시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트륨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달걀도 훌륭합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삶은 달걀은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며칠은 갑니다. 달걀 두세 개면 단백질 섭취는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 통조림 대신 냉동 과일을 드십시오. 냉동 블루베리, 냉동 망고, 냉동 딸기. 설탕 시럽이 없어서 당분 걱정이 적습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반해동 상태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접 만든 반찬을 냉동해 두십시오. 주말에 한두 시간 내서 반찬을 만드십시오. 고등어 조림, 두부 조림, 멸치볶음. 반찬통에 나눠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면 한 달은 갑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통조림 따는 것만큼 간편합니다. 그런데 직접 만들었으니 나트륨을 조절할 수 있고 첨가물 걱정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저염 제품을 고르십시오.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을 사셔야 할 때는 저염 나트륨 50% 감소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십시오. 일반 제품보다 나트륨이 절반 정도입니다. 여덟 번째, 건조식품을 활용하십시오. 마른 멸치, 건미역, 건다시마.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면서도 첨가물이 없습니다. 마른 멸치는 국물 낼 때 쓰시면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이 납니다. 네 번째 장, 마트에서 지키는 세 가지 황금 원칙.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원칙, 성분표에서 나트륨부터 확인하십시오. 마트에서 물건을 집으시면 뒤집어서 영양 성분표를 보십시오. 나트륨이 한 번 드실 양 기준으로 300mg 이하면 괜찮습니다. 500mg이 넘으면 피하십시오.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1회 제공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트륨 200mg이라고 적혀 있어도 1회 제공량이 30g이고 한 캔이 150g이면 실제로 한 캔을 다 드실 때 나트륨은 1000mg입니다. 두 번째 원칙, 첨가물이 3개 이상이면 내려놓으십시오. 원재료명을 보십시오. 냉동 고등어는 고등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햄 통조림은 돼지고기, 전분, 아질산 나트륨, 인산 나트륨,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원재료 외에 어려운 이름이 3개 이상이면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좋은 건 첨가물이 아예 없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원칙, 냉동 코너를 먼저 가십시오. 마트에 들어가시면 냉동 코너로 먼저 가십시오. 냉동 생선, 냉동 야채로 장바구니를 채우시면 통조림 코너는 그냥 지나가시게 됩니다. 혼자 장을 보시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십시오. 나 이제 통조림 안 사기로 했어 하고 미리 말해두시면 옆에서 잡아줄 겁니다. 다섯 번째 장, 10분이면 되는 건강식단 요리가 귀찮은데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10분이면 끝나는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달걀 2개와 냉동 야채. 소요시간 7분. 냄비에 물 끓이고 달걀 2개와 냉동 브로콜리를 넣습니다. 7분이면 됩니다. 밥 한 공기와 간장 한 숟가락이면 끝입니다. 설거지 거리도 냄비 하나뿐입니다. 점심,
냉동 생선구이. 소요시간 15분. 에어프라이어에 냉동 생선 넣고 15분 돌리시면 됩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동 상태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미리 만들어둔 반찬이 있으시면 전자레인지에 3분 데우시면 됩니다. 저녁, 두부와 계란찜. 소요시간 10분. 두부 반모 썰어서 참기름, 간장 뿌리면 됩니다. 달걀 2개에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면 계란찜입니다. 밥 1공기, 김치 1접시면 훌륭한 저녁입니다. 핵심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달걀, 냉동실에 냉동 생선과 냉동 야채를 채워 두십시오. 주말에 반찬 2~3가지 만들어 냉동해 두십시오. 평일에는 데우고 굽기만 하면 됩니다. 6번째 장. 자주 하시는 질문. 가끔 한 번씩은 통조림 먹어도 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일주일에 1~2번, 다른 선택지가 정말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매일 드시는 겁니다. 다만 이미 혈압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사람은 1~2번 실수해도 몸이 버텨주는데 우리 나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동식품도 가공식품 아닌가요? 냉동식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냉동 고등어, 냉동 브로콜리처럼 재료 그대로를 얼린 것은 첨가물이 없습니다. 반면에 냉동 피자, 냉동 치킨 같은 건 가공식품입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재료 이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염 통조림은 괜찮은가요? 일반 통조림보다는 낫습니다. 나트륨이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캔 코팅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비스페놀 A는 여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데 반찬 만들어 냉동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평일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아시게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반찬 1~2가지만 만드십시오. 익숙해지시면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니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조금만 만들어도 일주일 갑니다. 7번째 장. 차용호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차용호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차 선생님은 찬장을 여셨습니다. 참치 통조림 8캔, 꽁치 통조림 5캔, 햄 통조림 3캔. 차 선생님은 그것들을 전부 꺼내셨습니다. 이웃집 젊은 부부에게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냉동 고등어를 사셨습니다. 달걀을 사셨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통조림 끊기로 했는데 반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딸이 매주 토요일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조림 만드는 법, 계란찜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함께 반찬을 만들어 냉동실에 채워 넣었습니다. 처음 1~2주는 힘들었습니다. 통조림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적응이 됐습니다. 아침에 달걀 삶아 먹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붓기가 덜했습니다. 발목도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3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르신, 좋아지셨어요. 신장 기능이 45%에서 52%로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통조림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바꾼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네요. 지금 차용호 선생님은 다시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십니다. 발목이 붓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매주 온다는 게 좋으십니다. 통조림 끊으면서 딸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신장과 혈관이 약해지므로 통조림의 나트륨과 첨가물이 더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지금은 다릅니다. 둘째, 피해야 할 통조림은 8가지입니다. 기름에 담근 참치, 햄, 꽁치, 콘비프, 과일 통조림, 국물 있는 생선조림, 비엔나 소시지, 스팸류 런천 미트. 셋째, 대안은 있습니다. 냉동 생선, 냉동 야채, 두부, 달걀로 바꾸시면 됩니다. 10분이면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통조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차용호 선생님도 이른해 바꾸셨습니다. 3달 만에 좋아지셨습니다. 3달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습니다. 발목이 가벼워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 모든 게 통조림 하나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말로 표현하시면 실제로 행동하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변에 통조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